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요청하라면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를 해서 이제 거의 완결 단계에 왔다라는 것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데 곧 이제 예비군 동원령까지 이제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전쟁 준비가 끝나고 거의 끝났다고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초에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사실 미국이 중국과 합의를 하면서 네.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데 중국이 이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단을 중국에 평양에 파견하려고 했는데 시 주석의 그 대연락관을 이제 평양에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이제 합의했다는 것을 이제 그렇죠.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미군은 예비역이 현역 복무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도 곧바로 예비군에 지원해서 그 복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대기 예비역은 대부분 현역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사실 30일 내에 편성돼서 해외 파병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움직이면 실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전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예비군 병력이 한반도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병력이 또 한반도로 이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중동에 배치된 특수부대원들이 조만간 한반도로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북한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의 특수부대가 반드시 한반도에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수장을 맡고 있는 미국 그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이 그 최근에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동에 배치된 더 많은 특수부대 대원들이 5월, 6월쯤에는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일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General comment that military option, there is no military option. There is always a military option. Why you pay $600 billion a year? That they must abandon their nuclear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stop threatening the world.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났을 경우에 그러면 북한 핵 문제는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아마 그 핵을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플랜 B, 대화가 아닌 또 다른 뭐 군사적인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일단 북한의 강경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의 강경파들, 매파들의 생각을 외신을 통해서 읽어보면 뭐 남북 대화가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았다고 해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 특히 자발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남북이 마주 앉아서 우리가 비핵화를 오늘도 보니까 남북 대화에서 본격적으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가능성은 약간 시간 낭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 카드를 계속 배제하지 않고 압박을 계속하겠다 이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관리들의 생각을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유화책에 대해서는 의심이 짙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군요. 올림픽 앞으로 몇 달은 조용하겠지만 결국 올해 중반에 바로 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닌가요?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 심판의 시간 바로 군사작전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군사작전의 작전명까지 정해놨죠. 바로 이제 블루디 노즈라고 하는데 코피. 네. 코피 터뜨리기, 코피 전략 이렇게. 미국의 군사작전을 할 때 그 작전명을 보면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걸프전 같은 경우는 사막의 폭풍이었어요. 네. 전면전이었죠. 그다음에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은 이라크의 자유 그리고 아프간전은 항구적 자유. 정권을 교체해서 자유를 주겠다. 네. 정권 교체했습니다. 또 카다피를 참수하고 카다피를 이제 결국은 이제 죽여버렸던 그 리비아 폭격전 같은 경우도 네. 오디세이 여명 새로운 해가 뜨게 하겠다라는 네.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사마 빈 라덴 참수 같은 경우는 넵튠의 창, 넵튠이 이제 바다의 신인데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그 스텔스 헬기들이 긴 무기, 창이 긴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코피, 네. 여명, 뭐 자유 이런 게 없어요. 코피는 바로 코피 터진다고 사람이 죽지 않아요. 네. 그러나 다치긴 하겠죠. 네. 그리고 코는 우리 사람의 일부분입니다. 즉 일부분만 죽지 않을 만큼 때리겠다. 네. 그것이 바로 김정은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핵시설을 목표로 해서 정밀 타격하겠다라는 작전명 그리고 작전 계획을 이미 세워놨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6.25 이후에 뭐 60년입니까?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하고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CIA에서 물어봤어요. 자, 미국이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라크나 공격할 때처럼 예방전쟁을 할 수가 있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의 군사기지를 미리 타격할 수가 있다. 만약 그 타격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인명이 손실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방 타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EMP탄부터 북한 상공에 쏩니다. 그 EMP탄이라는 게 그걸 쏘게 되면 모든 미사일 기능이 정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사일이 고철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방사정포는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사정포가 1000문 이상이 있는데 그 방사정포가 작동을 할 때 대한민국 수도권하고 평택까지 손실이 얼마나 인명 손실이 나겠냐. 하루에 6만 명 그러더라. 최소. 그러면 방사정포를 괴멸시키는데 며칠이 걸리냐? 일주일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간 그러면 수십만 명의 한국 국민이 희생이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So we got a chance here to deliver some fatal blows to really bad actors in 2018. What I hear you saying, Senator, is 2018 is the year of preemptive strikes. 2018 is going to be the year to deny North Korea the capability to hit the homeland. Sanctions will never work completely without the threat of credible military force. How do you change a man's behavior who's willing to kill his own family, torture his own people to stay in power? He's living large and he could care less about his people. The only way he'll change his behavior if he believes Donald Trump would use military force to destroy his regime.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노선은 뭐냐면 2018년 안에 어떻게든 북한 핵을 끝장을 보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금년도가 북한이 ICBM을 완성을 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월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중간 선거에 지게 되면은 의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정치를 이끌어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금년도 전반기나 중반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볼 때는 한 6, 7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간 선거도 불리하고 네. 그 이후로는 더 자기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시간을 당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시작될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이 규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규모가 축소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예정대로 진행하되 규모도 축소할 계획 없다. 그렇다고 뭐 최대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원래 정해졌던 계획 그대로 규모는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네. This is one of those things that landed on this president's lap. It's been in the process for 25 years. We've kicked the can down the road. The problem at this point in time is there's no road left. We have to deal with this guy. He cannot have... Time, our policy hasn't changed. Now is not the time to sit down and have talks with North Korea. At some point, if and when they're willing to be serious about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we would be happy to entertain that, but we're nowhere near that point yet.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going to keep up the pressure on North Korea to totally disband.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켈리 비서실장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요. 이 현 시점에서 남은 길이 없다. 우리는 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정은과 어떤 결판이든 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맥메스터 역시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도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동아에 실린 커버, 이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창 이후 미북 군사 충돌 가능성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특수부대가 한반도에 출병을 할 D-Day가 바로 4월 1일로 정해져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확인됐다는 소식이 지금 실렸죠. 어떤 내용입니까? D-Day가 4월 2일로 잡혀 있다는 겁니까? 특수부대 출동에?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본토에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포트 브래그라는 그 특수부대 기지가 있습니다. 네. 그 기지를 한국 군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계 기지에 있는 미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미군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반도에 출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이 출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연합 작전 훈련이 아니라 연합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훈련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제 4월 1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4월 1일 이후에는 한반도의 어떤 실전 상황에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본토에서 그러니까 출병 훈련을 하고 있는 특수부대원들의 증언으로 나온 것이군요. 예. D-Day를 4월 1일로 알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단독 공격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캐나다에서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국가들의 장관들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국전쟁 참여했던 국가들의 국방장관들, 외교장관 열렸었는데요. 국방장관 회의를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미국 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증언들을 하는 사람들, 지금 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미군들이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또 이 시기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요, 미국에서 이라크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그 한때부터 한 1년 3개월 후에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1년 3개월이면 언제쯤 되냐면 올해 6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좀 겹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 하반기에 가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선거 전에 어떻게든 결판을 내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는 바로 평창 올림픽 이후가 바로 될 것이고요. We're getting closer to the moment the technology can actually be deployed to hit America. I am 100% confident that if he had to, as a last resort, he would go to war with Kim Jong-un. Largest system of concentration camps in the world. If you systematically rape and torture your own people, and you threaten the world with nuclear attack, South Korea is a great ally. They're in a bad spot. But I think the signals that they're sending to North Korea are undercutting what Trump's trying to do, which will make it more likely that we will build up military capability, not less.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이 굉장히 강성 발언을 많이 하지만 김정은과의 전쟁을 100%라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30%의 전쟁 가능성, 아직까지 70%는 아직까지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랬죠. 아마 북한이 더 한 번 도발하면 70%로 높아진다 그랬죠. 70%로 뒤집어진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100%로 이제 말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이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현재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자체를 저해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키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제재를 효과를 더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얘기한 거군요. 라는 인식 자체가 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아하. 신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이 틸러슨 장관의 말 중에 이 부분이 저는 귀에 거슬립니다. 뭐냐면 중국은 미국의 다음 단계가 군사 행동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대북 제재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100%. 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수술,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은 효과 없다. 네. 전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이 우리와 관계없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동안은 순망치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은연중에 도와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로 인해서 중국 당신네들이 힘들어진다. 네. 그러니까 더 강하게 제재를 해라. 그 손을 들 때까지 더 강하게 제재해라. 라는 사인이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북한 문제에 관한 굉장한 강경파죠. 네. 그래가지고 한반도 저 북한 핵 문제는 전쟁을 갖고 풀 수 없다. 네.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 나지 미국에서 나느냐 이런 말까지 했죠. 그랬었죠. 근데 틸러슨은 달랐습니다. 틸러슨은 대화를 강조했고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해왔는데 오늘 거의 지금 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미국이 지금 하나의 목소리로 평창을 둘러싸고 남북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비핵화는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남북은 대화를 하니까 네. 미국은 계속 무게를 잡아주는. 아하. 미국은 상황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네. 남북 대화는 하지만 그 목적은 바로 비핵화여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아하. 라는 사인을 계속 한반도에 북한 포함한 남한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의 병력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병력과 포병, 장비 등이 평양으로 집결을 했다. 구자웅 차장, 네. 어떤 의미죠?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2월 9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보다 하루 전인 2월 8일이 이 북한군 창설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막식 어떻게 보면 이제 전야제인 셈인데 그런데 그날에 이 북한에서는 이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이 병력 12,000명과 포병 장비 등 이 차량 50여 대를 동원한 군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지금 포착됐다고 합니다. 아, 열병식. 뭐 어떤 행사를 위한 열병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국군의 날 같은 행사를 하다 보면 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전략 자산들을 이렇게 쭉 그 행진하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 북한군이 창설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보니까 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무기들을 이 전 세계에 좀 과시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 아니, 우리 한국과 미국은 지금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도 연기해 줬는데 북한의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 바로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촉청장까지 다 돌렸다면서요. 이래서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의 지금 북한을 이제 유인해서 평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올림픽 개최하기 바로 전날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날 그 올림픽 전날이요. 그 다른 한편에서 금강산 말고 다른 평양에서는 열병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금 서로 모순되는 두 행사가 북한 땅 안에서 열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세계 이목이 올림픽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지금 집중이 되고 북한이 마치 올림픽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올 공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어떻게 보면 이 숟가락을 얹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행사들을 준비해서 거기 합쳐서 일시에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선전, 홍보 효과를 최대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군요. 네, 현재 그 중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다른 나라 무관들을 현재 초청한다고 초청장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열병식을 보러 와라. 이것 자체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게 하려고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주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북한 군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미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자기들이 괴멸되는 걸 압니다. 네. 그래서 북한 주민도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무장력을 과시해서 북한 주민의 동요를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 수단이라고 우리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개막식, 올림픽 개막식 직전에 이 열병식을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은 우리에게 악재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국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열병식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또 북한은 안 된다. 그러면은 공개하지 말고 내부 행사로 하자. 또는 공개하더라도 새로운 전략무기, 북극성 3형 같은 새로운 전략무기는 하지 말자.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우리에게 얻어낼 게 많은 그런 작전이죠. 네. 열병식 자체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무력 시위 아닙니까? 지금 한쪽에서 지금 그 평화 올림픽 하자고 자기들이 참가해 놓고 지금 열병식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만약 열병식을 북한에서 뭐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이 하니까 만약 한다면 우리 한국 그 정부로서는 금강산 전향자에 이것은 취소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